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한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큰 폭으로 조정받았고 정말 과매도 구간까지 진입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38%가 빠졌는데 지금 연봉 차트 비교해보니까 이번 달 1월 고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6% 이상 밀렸습니다. 지수로 바로 좀 오늘 확인을 해볼게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9,2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코스피 최저가 지금 7,189포인트네요. 오늘로써 정말 많이 밀린 거죠. 지금 계속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서 쭉쭉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열려 있는 걸지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줄지 계속 요 라인은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1,229포인트에서 778선까지 저점에 밀렸으니까 정말 반년 만에 36% 이상 떨어진 겁니다. 9월에 그 승강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공개가 되는데 그것이 코스닥을 구원해줄 수 있을지 일단은 당장의 급락을 좀 멈추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1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선물에서 1조 6천억 원대 매수가 유입이 됐고 현물 3,400억이라고 뜨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총 8천억까지 오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여서 외국인의 오늘 저가 매수의 유입인 건지도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기관은 오늘 현 선물 동반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요. 오늘 오랜만에 좀 하락이 깊었습니다. 장중에 1,506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6원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달러당 원화 가격이 떨어진 건지 그 관계성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계속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게 외국인이 계속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또 환율이 오른 것도 있으니까 이게 안정화의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신호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내일 FOMC 의사록 공개 예정이어서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또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크게 낮아진 이유가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해서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51%까지 다시 늘렸는데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규장 때 샀기 때문에 애프터에서 좀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제가 오늘 추가 매수한 분량 자체는 또 손실이 났겠죠. 여기가 정말 이겠거니 하는 그 마음으로 좀 산 건데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어서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강한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제가 오늘 APR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일단 호실적주는 좀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추가 매수했는데 이 역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이었죠. 오늘 그 오후에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MOU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애프터에서 흔들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금리도 신경 써야 되고 내일 옵션 만기일에 전쟁 리스크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악재가 한 번에 좀 터지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반등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한 번에 맞았기 때문에 또 반등 가능성이 오히려 있을지도 모르죠. 자, GS P&L 어제 저와 최태훈 의원님이 같이 이제 가져온 종목인데 오늘 샀는데 뭐 흐름 좋지 않죠. 당연히 시장 오늘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정규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역시나 애프터마켓에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손실 극복 가능할지 이번 주에 계속 체크를 해드릴게요. 제 시선 확인하겠습니다. 수행시 시선 볼게요. 제 시선은 무대응의 정답일까입니다. 사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데 사면 살수록 지금 손실률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걸 진짜 사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대응을 하지 않고 시장을 보지 않는 게 좀 속편한가? 정답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 하루입니다. 김진만 서재용 위원님과 자세한 매크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그 삼전 닉스의 레버리지 ETF가 이 시장의 수급적인 교란을 야기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오후에는 미국 이란 간의 갈등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대형주들의 추가적인 급락세를 맞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정말 지하실이 있었고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또 지하가 있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메모리 쪽만 지금 많이 빠지거든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계속 급락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키옥시아 같이 10%대로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밀리는 게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메모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잠깐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고점 사이클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진만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한국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을 분리해 놓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항상 반도체 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사실 나스닥 지수는 그냥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반도체만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애매하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나스닥이나 다우 쪽은 또 괜찮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 일단 글로벌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빅테크들의 현금 여력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필요한 것도 맞는데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아마존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또한 사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한 호재성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잠깐 올랐다 빠졌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은 악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9개의 호재가 있지만 하나의 악재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당장에 좀 롱텀으로 지켜보시게 되면 7월 말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때 AI는 돈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의문들이 잠재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매자들의 현금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한 만큼의 어느 정도 리턴 값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아마 그 부분들은 아마 7월부터 지금 현재 구간부터 7월 말까지 있을 계속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관련돼서 국내 중심으로 또 돌아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어줘야지만 그래도 소부장이라든지 기타 업종들의 순환매가 일어났던 게 여태까지 한국 시장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순환매라는 그런 타이틀을 레버리지 상품들이 모두 뺏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쉬어갈 때 조선 방산 혹은 맞아요. 이제 전력이라든지 순환매가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금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이나 방산이나 수출 잘 나오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라는 그런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을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들이 가져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거래 대금 상위권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본주가 거래 대금은 가장 많은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 레버리지, 인버스, 그다음에 코덱스 200 같은 ETF 상품들이 모두 이제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그런 이 상품들이 거래 대금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액션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종목만 건드려도 지수가 출렁거리고 거래 대금의 대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좀 나옴으로써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코스닥 쪽이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의 매력도는 이럴 때 올라가는 게 이 매력도의 매력이었는데 이 또한 매력을 모두 상실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면
들면서 실제로 레버리지 상품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계속적으로 혼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오길 바라겠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노이즈를 뒤로 한 채 메모리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익 개선세가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메모리가 그런 이제 시장 경제에서 이런 빅테크들이 그럼에도 비싸진 메모리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AI 시대에서 메모리만큼 가장 값싸고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은 물론 마이너스 40%, 50%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체급이 있는 종목들을 사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팔 때는 이미 지났고요. 결국에는 한 달 뒤에 가격만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는 모두 뒤로 한 채 저는 지금 구조적으로도 하락에 진입하지 않았고 반파동이 그만큼 커졌을 뿐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팔 종목은 이럼에도 성장성이 훼손된 종목군들을 파시는 게 맞고 지금 저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전력 쪽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펀더멘탈 훼손은 아니다. 메모리의 업사이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메모리를 비싼 가격에 사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메타나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뜻하는데 이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한 7월 중순 이후부터 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이러면 반도체 호재고 투자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면 악재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그래도 코스피 야간 선물은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네요. 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요 14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물도 8천억까지 매수가 잡혔고요. 일단 내일 그 선물 그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냥 옵션 만기일인데 요거 때문에 좀 약간 단기적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순매수였을까요? 사실 그냥 밑에서 내려오는 걸 받아먹은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뭔가 이제 확 바뀌기에는 매수량이 그냥 개인들 툼에 나오는 거 단기적으로 볼게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옵션 만기일은 당일날은 또 의외로 요즘에 별일이 없고 그 전날에 엄청난 변동성을 좀 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깊어졌기 때문에 풋 프리미엄이라고 풋 옵션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콜 프리미엄, 상승에 베팅하는 프리미엄 자체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 아마 이쪽에서 또 컨트롤하면서 뭐 중장기적인 시각은 여전히 저는 지수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코스닥은 물음표를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코스피 한정해서는 많이 싸져 있는 콜 프리미엄의 그런 가치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놓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 만기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콜 옵션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첫 술이 배부르지만 그래도 네. 외국인들 오랜만에 나온 수급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조금씩 바뀌길 기대하기에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야간 선물 기준으로 코스피가 7,000원 깨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는 더 빠질 자리는 없다.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질만큼 많이 빠졌다.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막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온 순매수이기 때문에 이 불씨로 인해서 계속 불씨가 번져 나가는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재훈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과 종전 MOU 이제 끝난 것 같다, 협상 원치 않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교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 시장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더 힘들게 하는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많이 지수 그 종목들이 문매를 맞았거든요. 전쟁 리스크 다시 야기되는 걸까요? 네, 우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인덱스 트레이드에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진 건 맞습니다. 하락폭이 좀 낙폭을 2배 이상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발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도 다시 또 확전이 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을 날짜를 생각을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실상 다시 확전으로 가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확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어떤 좀 다른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사실상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과민 반응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또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면 다시 또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깊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더 빠른 V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급하게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 이런 거 미수 반대매매 정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반등할 때도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하향 안정화 시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달러 유입 효과 때문에 잠깐 안정화를 찾은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의 공모가가 내일 정해지는데 초과 청약이 일어났다고 하죠. 지금 사고 싶어서 엄청난 매수세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또 UBS에서 이런 말 했어요. 하이닉스 본주를 팔고 ADR로 갈아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약간 좀 의도적인 리포트인 것 같기도 하고 환율과 뭐 ADR의 상관관계 뭐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서재웅 위원님께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우선 환율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이 하루 샀다고 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일단 45조 이상 일단은 달러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리 어떻게 보면 달러가 미리 들어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일단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려면 외국인이 꾸준히 매일 어떻게 보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하루 정도 일단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좀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이어갈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의 본격적인 안정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환율이 조금 안정화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SK 하이닉스의 ADR 이제 공모가가 공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다 그러면 뭔가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서재용 의원님?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네.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그동안 예전에 TSMC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가 압도적인 파운드리 1위였지만 사실상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재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HBM 쪽에서는 전 세계 1위지만 사실상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세계의 어떻게 보면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지금 이 정도의 주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하이닉스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ADR의 가격에 그런 괴리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메꾸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종목 AS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대한항공부터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그 소비주의 매력도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항공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겠다. 유류비도 또 인하가 되기 때문에 또 항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덜 하는 건데
잘 버팁니다. 대한항공 3% 빠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5일선, 21선 지지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이 종목은 그냥 좀 안정적으로 계속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원래 유가가 좀 빠지다가 이제 장중에 좀 트럼프랑 좀 올랐어요. 이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뭐 방어주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이 오히려 이제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래도 만약에 아마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걱정할 자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장중에 노이즈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한번 어디다 요격을 했는지 봤는데 이미 빈 곳에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의미 없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이상한 부분들 아니니까 또 이러다 또 많은 그런 아마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까지 좀 열려 있으니까 오늘도 기간 매수 탄탄하게 들어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오늘 계속 추가적인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 살펴봤고요. 제주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만의 일은 아니죠. 일단 반도체 소보장이 지금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밀렸고 좀 심한 종목은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낼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레버리지 ETF가 상장하면서 반도체 소보장으로 흘러갈 수급이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주 반도체도 결국에는 5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월봉 기준으로 해서 5일선 구간에 진입이 됐는데 일단은 월봉의 5일선, 그다음에 주봉의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상승 추세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를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여전히 21선에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때 그만큼 올라갔었던 이유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혹여나 상단에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21선의 이탈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고 21선 위에 있으면은 아직은 상승 추세를 꺾이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올라갔었던 이유가 단순히 테마성, 그다음에 혹은 테마주 이슈로 올라간 건 아니라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찍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애플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창신 반도체와의 뭐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주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가 팹리스에서 다시 한번 생산이 돼서 뭐 애플향 이런 기사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 수요는 명확하고 아마 추가적인 수출 데이터를 잘 나오게 되면 금방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단순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실적 기반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만큼 빨리 회복할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알아봤고요. 다음은 서재웅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한국 콜마부터 볼게요. 이 종목 업사이드 높여주셨었고 오늘 실제로 아침에 좀 급등하면서 이제 13만 원 근접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밀리는 속에서 정규장 마이너스 2% 마감했지만 애프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깊었습니다. 마이너스 9%로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한국 콜마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오늘 화장품주도 아무래도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한국콜마 같은 게 아직 무너진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에 대한 부분 바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섹터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실적을 베이스로 한 종목들 위주로만 그다음에 또 거기다 수급까지 이어진 종목들만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실적주, 수급주 위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살아나면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 한국콜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코스맥스에 대한 부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ODM 업체에 대해서는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스페이스X가 이제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물량인지 스페이스X와 함께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 ETF들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 지수가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다 무너진 것도 있는데요.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 오늘 두 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해요? 네, 오늘 한국항공 우주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은 이런 방산주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나 그다음에 뭐 실적이나 뭐 차트나 이런 것도 사실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장대 음봉과 함께 빠졌거든요. 장대 음봉과 함께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ETF의 수급의 영향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산 ETF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하락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산 ETF에 포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의 그런 개별적인 악재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거래량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거래가 없이 그냥 음봉이 쭉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S 살펴봤고요. 자, 오늘 관심주 공개할 텐데요. 당장 이 종목을 산다라기보다 시장이 좀 안정되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부터요. 네, 사실 요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사면은 떨어지고요. 이제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당장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시간만 있으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SK하이닉스 옵션 거래를 굉장히 좀 유심히 봤는데요.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9만 5천 원이었죠. 요 구간이 깨지게 되면 하락폭이 가속화되는 구간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230만 원이죠. 오늘 이제 일부 터치를 했었는데 230만 원이 닿았을 때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일단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일단 오늘 200만 원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 그다음에 뭐 실적이라든지 뭐 ADR 관련된 이슈들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국 지수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세상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더 순수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XMT였죠. 창신반도체 상장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저는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악재와 호재는 한 끗 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됐었을 때 여태까지 응축되어 있던 호재로 올리기에는 하이닉스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ADR 상장 관련돼서 프리미엄은 없습니다만 관련돼서 가치가 재부각받기 충분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300만 원, 손절가로는 160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굳건한 종목에 투자할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고요. 정말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ADR 상장권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 죄송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은 서재홍 의원님의 관심주입니다. 이쪽도 전자 쪽이네요. 네, 저는 예전에 가져왔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강했었던 LG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구독 확대에 대한 부분 이쪽이 사실상 생각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상 이쪽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월드컵 특수에 대한 부분 올레도스 TV에 대한 부분, 고급형 TV에 대한 부분이 판매가 증가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칠러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일단은 빅테크 2개 업체랑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게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성장 종목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 파일럿 라인 가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제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다시 수급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61선 근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상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1.6%지만 이 정도면 시장 폭락에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장에서는 3.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점
55% 전고점 대비해서 55%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오늘 시장 대비 정말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고 시장 반등과 함께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희 관심주는 오늘 없고요. 김진마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왜 아직 끝나지 않았나를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어려우실 겁니다. 많이 어려우실 거고요. 분명히 수익이었었는데 손실로 전환된 분들 혹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수익권이었다 손실 전환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유를 알고 대충의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한 힘과 체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암흑 속에 있지만 분명히 이 금방 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증시가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어진 공개 방송에서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마스터 클래스 시간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임광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보신 시청자님들, 또 직장 다니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종가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8시쯤에서 프리마켓 보시고 한 번 더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또 왜 떨어졌나? 이유들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증권방송을 보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20년도 12월 달에 머니투데이 전속 전문가로 방송을 나오게 됐습니다. 정확히 이 방송을 나오게 된 때가 2020년도 4월 달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증시가 아주 난리였죠. 급락하고 더 떨어질 것 같고 했었지만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던 2020년도와 21년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22년도에 엄청난 폭락장이었죠. 금리 인상기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떨어졌습니다. TV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그때도 정말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때도 힘들었죠. 하지만 또 주식은 올랐습니다. 2023년이 지나고 또 2023년도 하반기가 되니까 가을이 되니까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전쟁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유가가 급등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급락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질까 했는데 24년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당시에는 국내 주식하면요 조롱받았습니다. 미국 주식하지 누가 한국 주식하냐고 국장을 떠나는 게 무슨 순이다. 이런 밈까지 돌 만큼 국내 주식시장을 굉장히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거기다가 하반기에 가서는 정치적 이슈까지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코스피의 2025년 6월부터의 전 세계 1등 수익률을 지켜낸 코스피가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폭락이 있었던 때가 어느 때였는지, 그리고 그때 주가 수준이 고평가다, 저평가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우리가 시장을 떠나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로 갈까요? 코스피 지수 7246.79. 오늘 7,300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황을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장 초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했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중요한 가격은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25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자, 장중에 우리 하이닉스 23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딱 고점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못 넘었어요. 이 30만 원을 못 넘으면서부터 축 떨어집니다.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삼전하이닉스를 매수했거든요. 그러다 뒤로 갈수록 삼전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수는 7,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7,300을 지키지 못했고요. 삼성전자도 30만 원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8만 원대까지가 무너졌죠. 하이닉스도 프리마켓에서는 200만 원도 깨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의 신용잔고는 대략 37조 원입니다. 이틀 전 기준입니다. 월요일 시장 기준 37조 원 수준의 신용잔고가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10조 원이 몰려 있습니다. 전체 주식은 2,600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ETF 빼고요. 전체 시장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B2가 37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30%의 B2가 빚으로 투자한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시장이 변동성을 보였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떨어지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고점이 아니냐? 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쪽에서 안 좋은 리포트를 내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TV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임광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래부터 팬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도 저는 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식이 없어요. 그냥 시장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의 중심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시장의 중심이 전력전선 기업이라고 한다면 전력전선 기업들을 말씀드리겠죠. 바이오라면 바이오 기업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2차 전지가 너무나도 저평가돼서 2차 전지가 중심이 될 거라면 2차 전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해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여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정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전체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다 하시더라도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지 않다 하시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28만 원이 깨지면서부터 더 상황이 나빠졌고요. 하이닉스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따라간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이란의 MOU가 휴전협정 MOU가 깨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5시 반쯤 들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떨어지게 되죠. 10%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체크하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넘어가고 싶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면전을 했었죠. 지금도 전면전을 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했었을 때 문제는 유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11월 달 대선,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죠. 대선이 아니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미국 내의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물가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전 세계 평화의 축제가 월드컵입니다. 여기서 전쟁하게 되면 전부 트럼프의 등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더 탁호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잠시의 국제유가의 상승과 지수의 급락이 우리나라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떨어뜨리고 모든 종목들을 더 충격을 줬지만 오늘 저녁에 주식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국제유가가 상승률을 낮추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두 가지 주식이 상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더 떨어지게 된 이유, KRX 시작 때보다 애프터마켓에서 저녁 8시까지 더 떨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다시 한 번 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미국과 이란 어디도 전면전은 힘든 상황이죠. 이걸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주식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전환해 볼까요? 앞서서 TV 방송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 종목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냥 단순히 반도체 주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자체가 코스피 시장이고 하이닉스 자체가 코스피면서 전체 주식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 225만 원을 돌파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28만 원 돌파하면서 30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용 매수가 10조 원입니다. 전체 주식시장의 신용은 37조 원 정도입니다. 3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려 있죠.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 잔고가 30%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큰 거예요. 떨어지니까 신용 매물이 더 나오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이란 MOU 파기될 위기, 이 속에서 유가가 갑자기 5%대 급락하면서 급등하면서, 급락이 아니고요, 급등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식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이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장이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을 띄워주세요. PER, 코스피 PER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PER 기준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PER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PER이 무엇인지. P는 price고요. E는 earning이고 R은 ratio입니다. 가격과 주식 가격, P는 주식 가격을 얘기해요. 현재 주가를 얘기합니다. E는 영업 이익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영업 이익을 얘기하는 거 하고요. R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얼마나 나는 회사의 주가, 즉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를 말하는 게 PER, 퍼의 개념입니다.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시청자님들 치킨 좋아하시죠? 자, 치킨, 어떤 치킨집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여기에 인베스터, 임광빈 치킨집이 있다고 칩시다. 임광빈 치킨집이 1년에 세금 다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입이 1년간 치킨 팔아서 1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 가게를, 치킨집 1억을 버는 가게를, 1년간 1억을 버는 가게를 매각을 사장님이 하려고 해요. 몸값을 10억을 부릅니다. 10억. 1년에 1억을 버는 회사가, 1년에 1억을 버는 치킨 가게, 임광빈 치킨 가게가 매각할 때 몸값을 10억을 부릅니다. 자, 본전까지 1억 원의 매출을 내는 이 가게를 샀었을 때
10억의 본전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0년이죠. 이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1년에 1억을 버는 가게가 몸값이 10억이래요. 그러면 본전까지 10년이 걸리는 것이죠. 이 개념이 바로 퍼의 개념입니다. 코스피 법인으로 이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영업이익이 1억인데 1년에 1억인데 시가총액이 10억이에요. 퍼는 10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코스피 선행 PER 6배입니다. 6배.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코스피 PER 7.85배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피 PER 7.77배입니다. 2022년 고금리 긴축으로 거의 1년간 주식시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퍼가 8.11배였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급등했죠. 국내 정치 상황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로 코스피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때 퍼가 8.4배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7,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9,000포인트를 갔다가 떨어진 시장입니다. 2026년 7월 8일 KRX 기준, 종가 기준 7,300포인트 부근이 코스피 PER의 6.3배입니다. 과거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훨씬 더 좋아졌죠. 매출도 훨씬 더 많이 냅니다. 2020년도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때 1,400포인트였어요, 지수가. 그런데 지금은 7,000포인트입니다. 1,400보다 7,000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그만큼 올라갈 만한 근거가 필요하죠. 이익입니다. 수출이 잘 됐어요.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코스피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략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200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코덱스 200이고요. 마치 이것은 지수를 공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이 지점은요, 마치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서 주가가 폭락했었던 그때의 시기만큼의 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치가. 그냥 단순히 그래프가 수직으로 비행기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요. 이익을 따졌을 때 코스피는 금융위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프리미엄이 낮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면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자,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주식들을 펀드화 해놓은 겁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고요. 코덱스 200, 코스피 200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이닉스가 현재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죠. 삼전하이닉스 반등하면 이 주식 그대로 상승을 같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1차 목표가 14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10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강빈 위원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일단 내일 증시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항해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삼전닉스가 B2가 10조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TV 방송 이후 저녁 10시에 유튜브와 MTNW 통해서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유튜브에 임광빈 무료 공개 방송 검색하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의 선택은 없습니다. 내일장도 저희 잘 무사히 견뎌내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